역사상 유명한 사과가 셋 있는데, 첫째는 이브의 사과요. 둘째는 뉴턴의 사과요. 셋째는 세잔의 사과다.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의 개념을 구상하고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의 암호통신기 에니그마를 해독하여 조국 영국을 승리로 이끈 수학 천재. 그러나 1952년 대단히 점잖지 못한 행위로 체포된다. 징역 10년 혹은 호르몬 요법에 처한다. 여성 호르몬 투여로 그의 비정상적인 성적 욕망이 차단되면 동성애도 사라질 것이다. 장기간의 여성 호르몬 투여로 점점 여성처럼 변하는 모험. 사회와 격리된 그의 마지막 선택은 백설공주의 독사과. 사회는 나에게 여자로 변하도록 강요했으므로 나는 가장 순수한 여자가 선택할 만한 방식으로 죽음을 택한다. 앨런 튜링의 사후 12년. 과학계는 앨런 튜링상을 제정. 세계 최초의 컴퓨터 콜로서스를 만든 튜링이 인류에 끼친 업적을 뒤늦게 기렸다. 인류에게 다른 세계, 다른 생각, 다른 상상을 열어준 세계의 사과. 그리고 한 천재가 삼킨 네 번째 사과. 아이폰과 맥북의 브랜드로 유명한 애플사의 로고에 관한 38가지이다. 디자이너인 롭 제노프가 초기 디자인한 것이 사과인지 토마토인지 불분명해서 굳이 한 입 베어문 모양을 넣은 것이라든가,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작업 중에 사과를 한 입 베어물고 컴퓨터 위에 올려놓았던 것을 형상화했다던가, 스티브 잡스의 고향인 위스콘신주가 사과로 유명하기 때문이라든가 하는 여러가지 재미있는 설들이 있다. 물론 애플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긍정과 부정을 한 적이 없다. 애플사의 초창기 로고를 보면 처음에는 뉴튼의 사과를 염두에 두었음이 분명하다. 애플사가 처음 만든 PDA의 이름 또한 뉴튼이었으니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추측이다. 그러나 컴퓨터 제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되면서부터 무지개색을 담은 사과에 한입 베어문 자국이 있는 로고로 바뀌었다. 이때부터 초기 컴퓨터 모델을 고안한 과학자이자 동성애자였던 앨런 튜링의 헌사하는 디자인이라는 설이 득세하게 된다. 앨런 튜링은 영국의 천재 수학자로 전자계산기 원리를 고안하고 컴퓨터 이론의 단초를 마련한 인물이다. 2차 대전 중에는 연합군에 참전해 독일군의 암호체계를 분석해 해독기를 만들었으며 역정보를 흘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끄는 데 큰 공헌을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동성애자임이 드러나 강제로 호르몬을 투여받으며 고통스러운 화학적 거세 과정을 겪어야 했다. 결국 그는 42세의 젊은 나이에 청산가리를 투여한 사과를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비극적인 종말의 주인공인 천재과학자와 애플 사이 발랄한 가치지향을 직관적으로 동일시하기란 쉽지 않다. 오래된 기업의 로고, 변천사는 문화적 의미들을 담아내기도 한다. 미국 시애틀에 1호점이 있는 스타벅스의 경우도 그러하다. 시애틀 1호점에는 우리가 흔히 보는 스타벅스의 로고와는 조금 다른 초기 로고가 그대로 남아있는 간판이 달려있다. 1986년 스타벅스의 창업주는 유명한 소설 모비딕에 등장하는 항해사 스타벅이 커피를 좋아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사명을 짓고 로고는 선원들을 유혹하여 바다로 몸을 던지게 했다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시렌 중에서 꼬리가 둘 달린 이너 멜루신을 형상화하기로 했다. 시렌의 노래처럼 내세적인 커피향으로 세상 사람들을 유혹해보겠다는 의미였을 터다. 그리하여 스타벅스의 초기 로고에는 노르웨이 목판화인 원형에 충실한 멜루신이 등장한다. 배경색은 커피를 상징하는 갈색이다. 회사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자 로고는 더욱 순화되고 추상화되어 결국 지금 사용되는 로고는 배꼽도 보이지 않고 두 개의 갈라진 꼬리는 약간의 흔적만 남긴 채 기호처럼 표현되고 있다. 로고의 변화 속에 담겨진 20년 사회 적응의 역사를 되돌리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닌 모양이다. 독일의 국민차 폭스바겐이 2차 세계대전 이전의 로고로 돌아간다면 나치의 상징과 바겐의 W가 결합한 초기 로고의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최소한 전쟁 후 영국에 의해 톱니바퀴가 삭제되고 W를 중심으로 순화된 로고 정도는 되어야 용서가 가능하지 않을까?